네, 안녕하세요. 아라메디컬 그룹의 윤성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카네이션 요양병원 노동훈 원장입니다. 네, 오늘 우리 독자분들 점심에도 라이브 세미나를 들었고 오늘 오후에도 또 라이브 세미나를 하는데요. 이렇게 하루에 2번 하는 게 또 되게 멀리 왔습니다. 사실 멀리 왔고 여기는 부대찌개로 유명한 의정부입니다. 의정부의 카네이션 요양병원을 왔고요. 오늘 노동훈 원장님, 제가 페이스북 저랑 패친이신데 제가 페이스북에서 매번 책을 이렇게 올리시고 이렇게 글을 요점 정리해 주시고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저도 되게 많이 도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참 책을 많이 읽고 또 경영을 하시는데 많은 도움을 얻고 있구나 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좀 그런 내용을 나누고 싶어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우리 카네이션 요양병원을 좀 어떤 요양병원인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경기 북부에서는 처음으로 존엄 케어를 선언했고 실제 존엄 케어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이제 혈액 투석을 시작했고 이번에는 저희가 암요양을 준비해서 명실상부 의정부, 포천, 양주, 동두천에서 가장 좋은 또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요양병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되게 한 거의 2년 넘게 만에 온 것 같아요. 왔는데 병원이 그 사이에 또 많이 변했습니다. 보니까 암요양도 또 하고 계시고 뭐 인공심장에서 인공투석도 하고 계시고 더 많이 좋아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지금 몇 년 됐죠? 이제 병원 하신 지? 이제 7년째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들어보니까 원장님이 아마 이제 첫 경영이 어떻게 보면 작은 병원도 사실 요즘 경영이 되게 어렵거든요. 쉽지 그렇죠. 않은데 그렇죠. 좀 이렇게 큰 직원들이 네. 많은 병원을 하면서 더 좀 우여곡절도 많았을 것 같고 또 이제 사실 이제 사람이 많다는 거는 이제 경영을 하지 못하면은 더 위험이 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더 경영에 대한 이제 갈급함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주제가 이제 원장님한테 제가 오늘 크게 2가지를 좀 이렇게 묻고 싶어요. 원장님이 정말 가장 잘하는 게 제가 볼 때 책을 많이 보시는 거랑 또 경영 관련된 세미나를 참 많이 다니세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는 사실 이제 15년을 컨설팅 하면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의사분들이 이제 전공자로서의 삶은 잘 사는데 이제 전문의로서 전문가로서의 삶을 살다가 이제 경영에 나오면 경영자의 삶도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경영은 배워본 적이 없잖아요. 없죠. 네, 근데 전문가로서는 상당히 긴 시간을 또 수련했잖아요. 네, 그렇죠. 11년 정도 걸립니다. 그렇죠. 네. 그 많은 시간을 수련하고 공부하고 거기에 되게 익숙한데 근데 네. 이제 막상 개원하고부터는 사실 네. 이제 경영자인데 네. 경영자 공부는 거의 안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안 하죠. 대부분이 안 하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힘들어지는 병원도 많이 보고 그리고 어려운 것들 많이 겪었고 저도 가면은 항상 그런 공부를 하라고 또 말씀을 드려요.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되게 그 공부는 소홀하게 하시더라고요, 대부분요. 네. 네. 근데 네. 시대가 점점 더 물론 이제 경쟁이 치열하지 않을 때야 우리가 전문적인 기술을 치료를 잘해서 병원이 잘 운영되는데 이제 몇 년 사이에 경쟁이 심해지면서 이제 경영이라는 거를 병원에 제대로 올바르게 알고 올바르게 도입하고 올바르게 해야지만 잘 가는 시대가 온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사실 오늘 이렇게 또 원장님을 통해서 이런 라이브 세미나 하는 이유가요. 사실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어떤 의료를 배우는 것보다 내가 경영자로서 성장해가는 어떤 과정에 무엇으로 성장해가는지 중요한데 그 중에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이제 책이랑 이제 세미나 같은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성장을 했고요. 똑같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모임에서 만났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것 같아서 제가 왔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책 얘기를 좀 해볼게요. 원장님이 책을 보통 한 달 기준으로 해야 되나요? 몇 권 정도 읽으시나요? 기준은 없지만 네. 한 3권에서 5권 정도 읽고 있습니다. 거의 매주 네. 읽은 책을 이렇게 찍어서 페이스북에 올려주시는 것 같아요. 예. 네. 네. 제가 결혼하고 아내한테 처음 들었던 이야기가 어떻게 의대를 갔냐고 할 정도로 제가 기억력이 너무 안 좋아서 이 읽었던 좋은 내용들을 어떻게 하면 잘 기억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걸 써야 되겠다. 좋은 내용들을 제 나름대로 쓰자.
읽을 때 한 번, 책을 또 쓸 때 한 번, 다시 볼 때 한 번. 그리고 이거를 저 혼자만 보는 것이 아니고 이제 오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저와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것이고 그런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상당히 도움되고 있어요. 저도 사실 원장님 다른 소식은 안 보는데 원장님 거기다가 원장님 책이나 세미나 들은 내용 보면 왜냐면 간접 경험을 되게 빨리 한 느낌이 들어서 맞습니다. 저도 너무 요약을 잘 해주셔가지고 정말 요약을 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회 되시면 한번 이렇게 패치를 맺어서 쓴 그 글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한 달에 거의 매주 한 권씩 읽으시는데 그 많이 읽은 책들 중에서 가장 또 인상 깊었던 책은 어떤 책이 있으신가요? 네, 뭐 너무 많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한 700권 가량 본 것 같아요. 근데 그 700권이라는 게 저는 한 번을 본 게 아니고 같은 책을 최소한 3번은 본 셈이죠. 그래서 그게 이제 기억나는 게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근데 특정하게 한 권을 찝으라고 하기에는 저도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 책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진심을 팝니다라고 해서 그 전 오비맥주 장인수 부회장님, 업계에서는 고졸신화 영업달인이라고 불리시는 분인데 이분이 쓰신 이제 회사를 은퇴하시고 쓰신 책 제목이 진심을 팝니다입니다. 이 진심을 팔았기 때문에 고졸 출신의 그런 그 이제 주류업계 영업사원으로 입사했던 분이 그런 IMF 위기라든지 또 진로가 매각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정말 그 개인이 겪을 수 있는 아주 큰 풍파를 잘 겪으시고 다시 오비로 입사를 하셔서 그 업계에서 1위를 하다가 2등으로 떨어진 회사가 다시 올라가기는 참 어려운데 오비를 다시 1등으로 만드셨어요. 그런 과정들이 결코 순탄한 과정이 아니었었고 이분이 그 평생을 진심을 팔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의사로서 또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입장으로서 내가 가진 진심은 과연 무엇인가, 이 진심을 어떻게 직원들에게 전달해서 이 진심이 직원들을 통해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전달이 되느냐. 사실 이런 것들은 저뿐만이 아니고 그 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의사들이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책을 가장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저도 하필 저도 책을 많이 읽는 편인데 제가 안 읽은 책입니다. 네,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제목을 딱 봤는데요. 진심을 팝니다. 이게 병원 책이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술을 파는 오비가 아니라 병원이야말로 진심을 팔아야 되잖아요. 사실은요. 더 되게 저도 꼭 읽어보겠습니다. 진심은 참 중요하죠. 진심은 참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진짜 우리 대표님 말씀처럼 병원이 아닐까. 그런 사람의 목숨과 관련된 일을 하는 쪽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그 개원 이분들이나 또 개원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그런 마음으로 병의원을 운영하시면은 저는 처음에는 좀 힘들지 몰라도 결국은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